날로 치열해지는 국내 취업 시장을 뒤로하고 해외로 취업을 꿈꾸는 취업 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취업 준비생 중 87.4%가 기회가 되면 해외로 취업을 희망한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해외 취업 시장이라고 해서 물론 호락호락하진 않겠지만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경험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결심을 실행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렇게 무모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해외 취업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창민 교수님을 앞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최근에 이제 우리 젊은 청춘들이 꿈과 열정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취업이라는 전쟁 앞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년 동안 약 150명의 학생들을 해외에 인턴이나 취업을 이렇게 지도한 경험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해외 취업이나 인턴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꿈을 갖고 또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오늘 이창민 교수님의 강연 박수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름 시간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예, 저는 그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해 주고 있는 이창민 공공협력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글로벌한 이 세상에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미래의 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지침서라고 할까요? 그런 간략한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해외 인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선정했는데, 여러분들 제목 아시다시피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해외 인턴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목에 있어서 나를 발견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해외 인턴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없습니까? 그래서 해외 인턴 하면 되게 막연하죠. 정말 막연합니다. 국내에서 인턴하는 것도 치열한 경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기업에서도 한 20년 근무를 했었고, 또 학생들을 7년간 그 해외 인턴 및 취업을 지도한 입장에서 그러한 길이 결코 먼 얘기가 아닌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정보에 너무 멀리 있고, 그래서 오늘 그 시간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외 인턴이 어떻게 가는 거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발견하는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4년 전에 해외 인턴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국내에서 이제 그 해외 인턴이라는 정보가 저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서점에 갔는데 그런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나를 발견한 해외 인턴십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개국에 걸쳐서 약 150개 나라 학생들한테 경험을 여기에 소개를 하고, 학생들이 간접 경험으로써 했는데 그에 대한 책을 해외 인턴 어디까지 알고 있니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해외 인턴십 의미와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발견하는가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게 된 이후에 많은 대학에서, 약 70개 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청년, 우리가 실업, 그죠? 180만 명.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여러분의 가야 할 방향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없는 게 여기 있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이 그 세상엔 항상 경쟁의 시대죠. 그러나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간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 치열한 것 같고, 자기만이 가고 싶은 데를 꾸준히 연구하고 또 발전시킨다면 여러분들한테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 제도라 하면 어떤 제도냐,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일하는 거 돈 받는 자리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턴 제도는 2000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대학을 전공하고 또 어떤 학과를 공부하고 그런 졸업을 한 그런 학력을 가지고 취업 원서를 냈던 시대를 벗어나서 기업이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회사에 취업을 시켜서 성장을 시키는 게 기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또 우수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펙, 그죠? 어떤 영어 점수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좋은 회사를 취직하던 시대가 2000년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그 취업의 그런 그 채용의 패러다임은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정말 성장을 같이 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학점을 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어떤 업의 개념에 맞는 학생을 선발을 해서 그 학생의 잠재성을 키워나가는 게 기업의 어떤 채용의 전략이라고 보면 되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어떠한 연봉을 얼마 받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그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길이 가장 정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냥 정식으로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한다면 그런 게 서로 안 맞을 수 있겠죠. 저는 어떤 전공을 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저하고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든지 정말 그러면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의 경쟁률이 상당히 셈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퇴사하는 율이 무려 45%나 됩니다. 그 어렵게 준비를 해서 채용이 됐는데 그 1년 만에 그만둔다는 건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손실일 것 같고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손실이 많죠. 결국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인턴 제도가 확산이 됐는데, 인턴 제도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그 회사에서 경험을 함으로써 그 업무가 나하고 맞는지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본인에게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고, 기업의 입장에도 이 학생이 과연 우리 회사에 인턴을 할 때 과연 우리 회사하고 잘 부합할 수 있는 인재인가, 그런 걸 서로 코드를 맞춰보는 어떤 짧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턴 제도는 앞으로의 그 국내나 해외의 어떤 채용의 가장 핵심, 아예 그냥 사전적인 필수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 인턴십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내나 해외의 어떤 취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준비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해외 인턴은 그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인턴십이란 여러분들이 여기 소개를 드리다시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국내가 아닌 해외에 가서 경험하면서 신지식을 경험하고 그런 해외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경험하고 거기서 자기가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과연 나하고 부합한 거지 하는 과정을 우리가 해외 인턴이라고 합니다. 저 사진은 제가 그 3년 전에 실제적으로 해외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대우 인터내셔널 이런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주재에 있는 지사에 우리 학생들을 실제로 보낸 사진인데, 이 학생들은 전부 다 그러한 해외 인턴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느끼게 되고 준비해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 취업을 한 사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인턴은 그럼 뭐냐, 어떻게 가는 거지? 상당히 막연하죠. 근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그런 해외 인턴을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문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겠죠.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제가 스위스 호텔에
관련해서 인턴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저는 호텔에 관련한 관광 산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답을 드렸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5스타 호텔이 과연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봐라. 첫째. 두 번째, 그런 5스타 호텔이 인턴십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봐라. 세 번째, 그런 인턴십의 어떤 시기는 언제 뽑는지를 조사해 봐서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봐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기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끔 하는 거죠. 한두 달 방학인데, 지금 방학이지 않습니까? 5월에 와서 해외 인턴을 좀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무모한 짓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적어도 해외 인턴은 한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대학생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3학년 1학기 정도 준비를 해서 4학년 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직종으로 가야 될지 그런 걸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가기 위해서 그런 해외 기업들한테 어플라이를 하겠죠. 지원을 하고, 그죠? 그런 게 프로세스가 적어도 2,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걸 선택을 하고, 나라를 선택을 하고, 업종을 선택하고,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이 적어도 3개월 걸린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겠다. 또 많은 학생들이 해외하면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 미국 사람처럼 아니면 영국 사람처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인턴이기 때문에, 인턴은 어디까지나 어떤 수련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인턴이라는 용어가 병원에서도 인턴이 있죠. 정식 의사가 되기까지. 그런 용어처럼 인턴 수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정한 언어를 어느 정도 보통 이상만 하면 여러분들이 인턴을 지원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인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 그런 명확성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한 어떤, 내가 국내가 아닌 전 세계에 대한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스피릿, 그런 정신, 열정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점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학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해외 인턴십이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K-MOVE라고. 없어요? 그건 국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러분의 젊은 청춘들의 해외 인턴을 정식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 걸 통합해서 K-MOVE라고 해가지고, 무브죠. 움직이는 거, 그죠? 국내에서 해외로 간다. 그래서 무브라는 제도를 해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보시면 국내 정부 해외 인턴 사업에는 대학생의 글로벌 현장 학습이라든지, 또 대학생의 재외 공간, 예를 들어서 외국 대사관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이카, 그죠? 그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무역을 전공하는 코트라라든지 한국무역협회에서 젊은 대학생들 해외 무역을 경험케 하는 그런 제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가에서 몇백억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들어가 보냐 안 들어가 보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또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자체, 우리가 보면 서울시나 또 경기도나 충청남도나 부산시나 전라남도나 이런 지자체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또 청춘들을 위해서 해외 인턴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원하게 되면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항공료도 지원해 주고 숙박비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또 UN이라는 유나이티드 네이션 국제기구가 있죠. 거기에서도 유엔에도 여러 가지 기구가 많습니다. 그 산하에 몇백 개 기관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각 분야별로 인턴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민간 회사도 있고 또 대행사도 있어요.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줘서 하는 해외 인턴도 있지만, 어떤 민간 업체가 해외에 있는 업체를 조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유료적인 해외 인턴 제도도 있고요. 또한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 그죠? 여러분들 국내에도 외국 기업이 한 1,500개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짧게는 2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인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사를 많이 해서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해외 인턴을 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가 아무리 많은데도 여러분 스스로가 찾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해외 인턴을 보내줄 리가 없겠죠. 일단 지원을 해야 그 사람을 보내주는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제가 지도하면서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열정은 정말 많은데 그걸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여러분의 인턴을 이제 간다고 어느 회사가 지정이 됐다고 하면 그냥 대부분 보면 그냥 가서 그 회사가 소개시켜주고 OJT 시켜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전에 그 나라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죠. 한 1년 정도 그 나라의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또 가서 나는 과연 그 근무를 예를 들어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는데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목표를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죠.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적어도 그 기업에 가서 그 기업에 예를 들어서 아까 재료공학과 학생학과 있었죠. 그 나라의 재료공학 산업은 어떻게 발달이 됐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 회사들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이 되고 또 사전에 내가 가는 기업이 그 기업이 과연 그 어떤 산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상품을 팔고 있고 또 어떤 소비자한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한 준비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인턴십을 가서도 상당히 성공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요새 리우 올림픽이 상당히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상당히 좋은 금메달 소식이 있었죠. 양궁이라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양궁을 뭐 8년 동안 그죠 금메달을 계속 땄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도 사전에 제일 중요한 건 양궁 선수가 그런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겠죠. 그런 준비가 잘 돼야 그 실제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듯이 특히 국내를 벗어난 해외 인턴은 더더욱이 국내 인턴보다도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최소한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턴십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턴을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을 한다. 자기가 여러분들의 젊은 청춘이 많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자기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어떤 해외 인턴십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전에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나 이런 환경을 분석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공적인 이제 여러분들 인턴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 인턴십을 이제 그냥 많은 여러분 친구들 중에 갔다 온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상당히 부럽죠?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근데 인턴을 또 갔다 왔다고 해서 다 본인들이 그런 인턴십을 자기의 미래를 발견하는 일에 역량을 같이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가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누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퍼포먼스 성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거는 계획을 해서 가서도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되게 궁금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거. 요새는 여러분들이 너무 인터넷을 잘해서 네이버님한테 많이 물어보시죠. 구글님한테 물어보는데 그죠?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진짜 책을 통해서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많죠. 우리가 검색이나 많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는 건 순간적으로는 알 수 있으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죠. 그죠? 왜? 우리의 습관이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 찾아보면 되잖아. 홍대 근처에 맛집 검색하면 되는데 그걸 왜 수첩에 기록해 놓지? 근데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에 그 한계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내가 거기서 먹어본서 정말 맛있다고 느끼는 집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누가 맛있다고 하더라고 하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고 또 대부분 해외에 가서 인턴을 하게 되는 경우에 거기 있는 근무하는 정식 직원들보다 더 부지런해야겠죠. 좀 먼저 가서 준비를 해주고 또 그래야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은 아직 그 미생입니다. 그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지.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걸 요구하는 우리 기성세대나 회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턴이고, 그죠? 배우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어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이라는 것도 최근에 취업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데 미국과 중국과 한국의 사례를 약간 창업에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1위부터 부호라고 하죠. 50위까지 중에서 사실 보면 약 80%가 자기가 창업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80%. 중국은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대략. 중국은 98%. 그러니까 2% 정도만이 원래 집안이 좀 여력이 돼서 승계를 해가지고 했다. 한국은 아직 우리가 이제 경제산업 발전까지 쭉 해오고 있지만 한 3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도전해서 창업해서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어 와 있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기회가 많다. 그래서 그런 실수라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서 그냥 단순히 부호가 창업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성공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필수 조건이 실패죠. 실패가 실수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걸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의 청년들이 도전해서 창업하는 실패율을 조사를 해보면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한 3배. 그 다음에 미국이 한 2배, 우리나라는 거의 1.1. 우리 청년들이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요. 실수할까봐. 그러니까 실패할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사실 실패를 해봐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해서 다음 성과를 가는데 우리는 나는 그냥 안정적인 뭐 공기업도 좋죠. 그런 데를 해야지 그냥 10년 동안 그걸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떤 목적이 없이 그렇게 가지 말고 자꾸 경험을 해서 실수를 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결국 내가 실수한 걸 잘 메모하고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실수했다고 디스커리지, 낙담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실수는 나의 성공의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서도 현지인들하고 소통을 해야죠. 그죠? 한국에 있으면 여기 대학생들 요새 서울에 약 10만 명의 외국인 대학생이 실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1년 동안 한국인 어학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학과에 다니고 있죠. 여러분 친구들도 있죠. 중국 학생도 있고 유럽 학생도 있고 그만큼 한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커가면서 또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 한다. 몇 명이요? 10만 명입니다. 서울에만. 제가 그 경희대나 한양대나 이렇게 건국대나 아주대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뭐 정말 그 글로벌한 학생들이 되게 많은 걸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이 대학이 글로벌한 어떤 대학으로 성장을 했다.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딱 편을 나눕니다. 이쪽은 중국 학생, 이쪽은 유럽 학생, 이쪽은 동남 학생, 한국 학생 편을 나눠서 절대 소통하지 않습니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싸가지고 가서 해외 여행도 하고 그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그저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여기 그들이 왔는데도 옆에서 우리는 중국어 학원을 다니죠. 옆에 중국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죠? 옆에 뭐 스웨덴 학생이 있고 미국 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인턴을 가서라도 현지인이 있는데 소통을 하려고 아니 끝나고도 우리가 맥주도 한잔 할 수 있고 그죠? 나 이 나라 잘 모르는데 좀 주말에 나 좀 어디 좀 데려가죠. 이러면 적극적이어야죠. 그러면서 그 나라의 문화도 알고 그죠? 자꾸 환경에 익숙해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적인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지 문화도 체험할 수가 있고, 결혼식에도 가보고, 장례식에도 가보고, 그죠? 그런 문화를 또 알아야 어떤 그 나라의 해외 인턴을 하면서 그런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지식이 여러분들 해외 인턴의 어떤 그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뭐 유명한 뭐 여러분 좋아하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많이 올리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맛집을 가거나 그런데도 한번 방문도 해보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저는 그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매주 계획된 일, 매주 주말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라. 그 주에 내가 해외 인턴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실수를 많이 했고 그런 걸 정리를 좀 해봐라. 꼭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취미 생활을 하겠다, 어떤 걸 관심을 하겠다. 그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해놓는다면 그게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그런 해외 인턴을 쭉 하다 보면 어떤 친구 해외 인턴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공항에 오신답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상사가 공항에 나가서 사장님을 모시고 와야 한다. 새벽에 같이 가자. 근데 공항에 여러분들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공항에 가서 사장님이 오신다면 비행기 시간이 몇 시에 도착이 되는지, 또 비행기 시간이 도착했지만 미리 가야겠죠. 왜냐면 비행기가 일찍 도착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의전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한 미래를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많은 경험을 가서 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게 우리 해외 인턴십의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내에서도 생활하시고 있지만 요새같이 글로벌한 시대에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그죠? 우리는 남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죠. 네이버 하면 검색어 누구 딱 두잖아요. 연예인 검색어, 그죠? 그 검색어가 내가 제일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본인한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종이 백지에다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 또 한 반대쪽에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거 자꾸 써보면 자기가 또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제가 지금 축구 선수가 아닌데 정말 축구를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뭐 박지성 축구 선수 여러분 알죠? 그렇다고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매일 밤을 축구 연습을 한다고 제가 박지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도전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도전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에 최대한 잘하는 것을, 그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질과 적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해외 인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해외 인턴을 꼭 가야 되느냐, 뭐 가지 않아야 되느냐, 가면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학생들은 가기 전에 해외 인턴을 가야 되는 목적이 외국에 가서 그런 것에 한번 근무하게 되면 내게 되게 글로벌화되고 뭐 어학 실력도 되게 많이 늘 것 같고 견문도 되게 넓고 같고 그럴 것 같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이 많은 것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거듭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보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세상이 너무나 좁았다. 그 학생들이 직접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학생들의 150명들이 써놓은 내용의 공통성을 써놓은 겁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우물 아래 개구리였다.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청년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나는 지금 이 한국에서 이 지금 집과 도서관 직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본인의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됐죠. 내가
학생들이 많이 이제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사실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국내에서는 한국어로 해야겠죠. 해외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외국어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 그게 발표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발표를 시키죠. 딱 나가서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아주 핀포인트,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회가 국내에서는 그냥 이렇게 없었지만 해외에 나가서 발표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발표를 하면 뭘 준비를 해야 되죠?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엑셀에 대한 데이터도 만들고 하고 그러면 내가 자격증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OA 자격증 국가에서 하는 자격증은 자격증이지만 자격증이 실질적인 실력으로 판가름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격증은 자격증일 뿐이에요. 자격증은 어느 기본적인 베이직한 퀄리피케이션이라고 보는 거지 실제로 그거를 자격을 따서 자료를 만들고 발표할 수 있을 때 뭐 동영상을 한다든지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게 인턴 그런 걸 하면 나는 갔다 와서 파워포인트도 잘 만들고 보고서도 잘 만들고 발표도 잘 해야겠다.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갔다 와서 발표도 자꾸 연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아까 그 인턴을 하면서 부족한 자기의 어떤 어학 지적이라든지 컴퓨터의 능력이라든지 단지 컴퓨터를 워드를 잘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료를 작성할 때 어떤 기획력 있게 쓴다든지 그러한 그게 필요한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한 친구에는 거의 토익이 만점이에요. 그럼 되게 영어 잘하는 거 아닙니까? 990점, 그죠? 근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교수님, 영어가 이렇게 어려운지 저 외국에 다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죠? 그냥 시험을 봐가지고 어떤 스코어를 따는데 상당히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 그렇지 않죠. 거기서 그랬대요.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 20분간 좀 발표할 시간을 좀 줬답니다. 사실 멘붕이죠. 굿모닝, 하와이요.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다가 그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나름대로 한국 경제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죠. 경제학을 전공하셨다고 하니까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있고 지금 어떤 산업이 발달하고 앞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인데 앞으로 세계적인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쓸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영어로 표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약 30년 전에 취업 시험을 보는데 영어로 시험을 봤었습니다. 저는 해외 영업직이었는데, 그 당시에 질문사항이 80년대 후반이었었는데, 30년 전에, 질문이 뭐냐. 한국이 그 당시에 이자율도 낮고, 석유 가격도 낮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세요. 근데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당황돼서, 저는 대답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연습을 많이 했죠. 그런 것처럼 단순히 영어 공부나 어학을 하더라도 자기가 그 남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어학 능력, 그 다음에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간단한 예로 from my point of view. 내 생각에는 그런 영어를 이제 좀 써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I think보다는 좀 레벨을 업혀서 그런 영어를 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영어도 배우게 되고 또 이제 그 해외 인턴을 하게 되면 그 비즈니스 딜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영어로 많이 하게 되면 뭐 가격 협상도 가서 해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가격을 뭐 바이어가 깎아달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영어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잘하실 테지만 make my 펜슬을 sharpen한다는 거죠. SHARPN이라는데 연필을 뾰족하게 한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최선의 가격을 줬다는 얘기거든. 그런 영어는 사실 우리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영어죠. 연필을 뾰족하게 얘가 무슨 연필을 뾰족하게 해서 나를 찌를 거야?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 최선의 가격으로 당신에게 오퍼를 했다. 그런 영어거든요.
그런 것들은 영어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 학생들이 인턴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기만 이거 정말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영어에 대한 부족성을 느껴서 그 학생이 이제 다시 어학공 연수를 가가지고 갔다 와서 글로벌 기업에 올해 1월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성공한 케이스는 자기가 부족했던 점, 자기가 자만했고 나는 단지 자격증이 영어에 대한 토익의 뭐 만점 그런 자격증을 제출하는 것, 그저 어디다 제출해서 제출용으로만 생각을 했지 진짜 내가 영어를 정말 남 앞에서 경쟁력 있게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걸 자기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느끼는 게 있지만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국내가 아닌 우물 안의 개구리였고 어떤 세계적인 시각을 갖게 됐고 세계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을 발견해서 다시 와가지고 그 부족한 면을 다시 공부하고 실력을 연마하는 게 우리 보면 해외 인턴의 어떤 느낀 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거꾸로 보면 해외 인턴을 가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뭐냐. 내가 해외 인턴 가서 나 이력서에다 나 어디 해외 인턴 갔다 왔어요. 이런 걸 쓰기 위해서 해외 인턴을 가는 게 아닌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해. 나 어디 갔다 왔어. 어느 회사에. 미국에. 뭐 어디 아니면 뭐 유럽, 폴란드에. 나 어느 회사에 인턴십을 2개월 했다. 그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이력서에 한 줄 쓰는 게. 그 이력서가 아니라 거기 가서 내가 보고 느끼고 부족한 면을 발견해서 갔다 와서 그 실력을 다시 레벨업 시켜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바로 해외 인턴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많은 그 해외 인턴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해외 인턴의 첫 번째는 자료를 많이 찾아보셔라. 너무너무나 많다. 분야별로 문화, 디자인, 정치, 외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해외 인턴 제도가 아까 얘기하는 국가에서 하는 K무브라고 하는 월드잡 넷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 나옵니다. 월드잡 넷에 들어가면 해외 인턴 도전할 수 있는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도 있지만 또 민간 회사,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해외 인턴을 채용해서 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계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분들하고 먼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해서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해외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상공회의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챔버 오브 커머스라고 그런 상공회의소는 뭐 하느냐? 대한민국도 상공회의소가 있죠. 기업들의 어떤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계 기업들의 어떤 이익과 상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암참이라고 합니다. 그런 있는데 그 암참에 있는 어떤 인사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물어봐죠. 그 미국계 회사들은 영어 되게 잘해야 되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도 도전과 그죠? 그런 열정이 있는 친구들을 선호를 하는 거지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미국에 있는 사람보다 영어를 잘할 수가 있느냐. 단지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 물론 영어를 너무 못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만 하면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그 인턴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에 약 1,500개 있는 상당히 글로벌한 외국계 기업들이 그 인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꼭 해외 인턴을 만약에 못 가더라도 그런 데 가서도 꼭 해외 인턴하고 똑같은 거. 거기도 외국 사람들 다 있고 하니까 그거를 잘 찾아보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안 오면. 그죠? 교수님들도 그죠? 질문하는 학생이 그 정답을 얻어갈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구글에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인턴은 막연하지만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갔다 온 사람들을 만나세요. 해외 인턴을 갔다 온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갔는지, 어떤 루트로 갔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미국의 모 회사에 시카고하고 뉴욕에
하고 지금 베이징 중국에 그다음에 방콕에 지금 해외 인턴을 지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방학에 두 달 동안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매주 리포트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학생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내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갔다 온 사람들 어떻게 갔는지 또 가서 그런 걸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야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떤 분야로 가느냐. 여기 뭐 공학 엔지니어를 하는 전공을 하는 분들도 있고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무역을 하시는 관심이 있고 유통을 하는 거 그걸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또 요새 같이 젊은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그건 NGO 단체, 그죠? NPO 단체, 그 다음에 UN 기구라든지 뭐 코이카라든지 이 기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사이트를 쳐가지고 날아온 게 아니고 수시로 본인들이 해외 인턴에 관련해서 그런 카테고리를 먼저 정한 다음에 두 번째 수시로 들어가야 돼요. 북마크를 해가지고 즐겨찾기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 봐야지. 이게 언제쯤. 왜냐면 해외 인턴은 꼭 정해진 시기에 뽑는 게 아니라 그 직무가 조금 업무와 관련해서 부족한 결혼이 생길 때 보조할 인력이 필요할 때 충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수시로 여러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회사들에 대한 북마크를 해놓고 그죠 해외 인턴 채용을 하는 회사들을 엑셀로 이렇게 만드셔도 좋아요. 쫙 해놓고 관심 있는 회사들 쫙 적어놓고 일주일에 1시간 정도면 투자하면 됩니다. 딱 체크해놓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외 인턴십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말씀드린 대로 2, 3개월 준비해서 떠나는 해외 인턴 그거는 실패의 지름길이죠. 별로 아는 것도 없어. 그거는 여행과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인턴을 갈 때 사전에 6개월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분야로 갈 것인가를 또 어떤 회사로 갈 것인가 그런 아까 제가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린 그런 정부 인턴도 있지만 민간 기업의 해외 인턴 그런 데를 충분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먼저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 인턴이 지원서를 내겠죠. 그죠? 때로는 전화 인터뷰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해서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사전에 계획서를 나만의 계획서를 짜야겠죠. 그죠? 나는 2달이면 2달 동안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뭐 어떤 일을 배울 것인가 이번 인턴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하나만 딱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어놓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준비를 해서 떠났다고 하면 떠난 중에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현지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죠? 그러한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면을 못하더라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수하지 말고 좀 못하더라도 자꾸 해보고 좀 혼나면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혼나야 정신이 바짝 들죠. 여러분 선생님이 없으면 공부 혼자 하고 하면 잘 돼요? 안 되죠. 누군가 꼭 숙제 검사를 해야지. 그죠? 그래 공부를 하잖아요. 원래 학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없을 것 같고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고 채점하는 사람이 있어야 공부를 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 가서 있을 때 내가 2달을 있지만 난 남들이 2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겠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잘 짜는 사람, 계획을 잘 짜고 실행을 잘하고 실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나이키 선전을 하면 안 되는데 방송에서 just do it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거에 너무 익숙한 거야. 실행만 해.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너무 실행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실행한 걸 갖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특히 해외에 나가서 인턴을 하면서 적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다시 피드백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자기가 부족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보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해외 인턴이나 국내 외국계 기업의 인턴이 어떤 취업의 필수입니다.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내가 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에 내야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해외 인턴은 되게 자기를 돌아보는 해외 인턴은 너무나 이 시대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지금 영어학원에 영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어떤 스펙을 쌓는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를 돌아보는 해외 인턴십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드렸고, 이어지는 강의는 해외 인턴십과 연관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인턴십은 여러분들이 해외의 어떤 취업이나 기업의 취업,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에 있는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는 지름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과연 그러한 기업들은 어떠한 어떤 인재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글로벌 인재가 돼야 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약 1시간 정도 나누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로 취업을 한다고 하면 되게 어려운 일이고 되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그럼 해외 회사들은 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채용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해외에 상당히 학생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막연하게 준비를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이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대부분 실패를 거의 다 한다고 보죠. 그래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스토리를 잘 피력을 해서 자신이 잘하는 면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친구.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일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던 거. 여러분들이 해외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거기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글로벌한 기업들이 뽑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경험들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예. 그럼 스펙보다는 약간 스토리텔링 위주로 그렇죠. 이야기를 접근하는 게 낫겠네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 스토리를 자기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어떤 자기의 그 회사가 원하는 업무와 관련돼서 뭐 비슷한 스토리에 있는 회사에 조금 인턴십을 했다든지 또 그런 또 자기가 그런 인턴십을 통해서 얻은 걸 갖다가 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연관해서 스토리텔링을 써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럼 꼭 이제 인턴십 같이 구체적인 근거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활동들이나 대외 활동 같은 걸로 이제 접근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꼭 뭐 인턴십이 대다수의 중요한 어떤 요소기도 하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이 대외 활동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뭐 봉사활동도 있지 않습니까? 해외 가서 봉사활동을.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걸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봉사를 통해서 어떤 걸 얻었다는 걸 학생들이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는 뭐 라오스 같은 나라에 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 이렇게만 기술을 하거든요. 소개를 할 때.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함으로써 그 어려운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도 알겠고 나중에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갖게 했다. 그런 내용을 써줘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얘기를. 그럼 면접 준비 같은 것도 이런 비슷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 쪽이 좋겠네요. 그렇죠.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그 회사에 대한 분석이죠. 적어도 내가 그 회사에 정말 가고 싶다면 그 회사가 지향하는 철학이 과연 뭐냐. 어떤 생각을 가진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회사가 지금 출시하는 제품이나 어떤 상품들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죠. 제가 삼성의 전자의 핸드폰 회사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갤럭시 요새 나오는 S7의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 정도는 공부를 하고 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갤럭시 삼성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인터뷰 때도 그런 질문을 하죠. 우리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거를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개괄적으로 대답하면 뭐 개괄적으로 떨어지겠죠. 안타깝네요. 네, 정보를 정말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아까 교수님께서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시작하면 좀 늦은 게 아닐까요?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졸업을 앞둔 시점에는 상당히 늦을 수 있다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졸업을 하더라도 졸업 이후에 인턴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도 많은 그 글로벌 기업에 인턴이나 취업을 하는 사람도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꼭 그게 과거에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이제 거의 경력이 끝난 거 아니냐 학력으로서 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졸업을 하고서라도 인턴도 가고 충분히 30대 초반까지 충분하게 그런 경험들을 하면 되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하면 나는 이제 뭐 끝장 났고 뭐 그렇게 조급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 4학년 뭐 1학기 한 학기 남았으면 본인이 휴학을 하더라도 그런 걸 준비를 해서 갈 수 있으면 또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 생각은 그래요. 4년이라는 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교육이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답을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요새 휴학들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배낭여행도 가고 또 해외 연수 교환 학생도 많이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1, 2년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데 있어서 1년 아니면 3년 저는 조금 늦게 가도 결국 자기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지름길이라고 늦게 가는 게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해요. 학생들한테 약간 기댈 곳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럼 이렇게 늦게 좀 시작을 하는 만약에 휴학을 하고 늦게 시작을 하게 된다면 좀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걸 먼저 하면 좋을까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이라는 게 있죠. 학교 다닐 때도. 그죠? 방학 동안에 사실 저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해외 인턴을 지금 가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방학 동안에 2달 정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생활하고 이런 뭐 인턴이나 대외 활동이 이제 나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기 도중에 좀 잘 준비를 해서 한 1년 전에,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1년 후에 여름방학에 간다고 하면 전혀 학교하고 이런 인턴이나 그렇게 단절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시간 활용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금융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이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 자기가 듣기로는 좀 학력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 지금 그냥 국내 대학을 다니는 입장에서 지원을 하는 게 좀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요. 뭐 사실 그 국내 대학을 대부분 금융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뭐 이런 메릴린치나 뭐 이런 큰 유명한 BOA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들의 이제 인턴이나 취업을 한 친구들을 보면 사실 뭐 학력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뭐 학력이 높다는 건 그 친구가 뭐 공부를 엄청나게 잘한 것보다 자기 어떤 좋은 대학을 나오는 학생들이 좀 있다는 거지 대부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기능적인 것보다는. 물론 경제학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예측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업종이, 금융 자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게 스킬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계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는 사실 공부를 좀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학원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또 국내에서 제 생각에는 그런 학생들은 국내에서 대학을 했으면 좀 여력이 되면 외국계 MBA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가지고 지원해서 거기서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동향을 공부한 다음에 하면서 이렇게 인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학력이 높다보다 그 어떤 업종에 따라서 전문 지식을 아무래도 요구를 많이 하는 연구소라든지, 그죠?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어떤 공부를 매야 하는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국내 경기 예측하는 거, 전 세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관련 기관에 뭐 MBA를 뭐 외국에 뭐 간다든지 국내에 뭐 글로벌 MBA를 한번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턴을 지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제 교수님이 많은 학생들을 해외 인턴을 보내셨고 또 이제 또 취업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지켜보셨는데 해외 인턴십 통해서 좀 좋은 경험 얻고 이렇게 취직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학생들이 좀 있었을까요? 뭐 상당히 해외 인턴을 했기 때문에 취업을 했다는 거는 우선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 인턴을 했기 때문에 기업에 잘 취업했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인턴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분야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그거를 갔다 와서 그거를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공부하고 느끼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컴퓨터 분야가 좀 부족하든지 보고서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리더십이 부족하다든지 발표력이 부족하든지 어학실 그런 거를 리스트업해서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태국의 글로벌 기업에 인턴을 한 2달간 보냈는데 그 친구가 갔다 와서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즈니스 잉글리시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자기는 그런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실력이 없다는 걸 느낀 거죠. 실력이 없는 게 아니죠. 토익 만점이면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래서 다시 그 친구가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준비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유통, MD 산업에 취업을 하면서 성공적인 사례죠. 예. 네. 그럼 혹시 교수님이 좀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성공하기 전에 어떤 좀 겪으셨던 실패가 있었다면 그런 건 또 좀 있었을까요? 실패 사례도 좀 많이 있죠, 사실. 해외에 이렇게 갔다 네. 인턴을 가면서 사실 어떤 자기가 중국 같은 경우죠. 중국 같은 경우에 해외 인턴을 가려면 기본적으로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중국어가 좀 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교환학생도 왔고 잘 갔는데, 중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에 갔습니다만은 가서 거기서 인턴 기간 중에 이게 아까 인턴 중에는 수련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각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인턴인지 놀러 온 건지를 구별을 잘 못한 사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못한 거죠. 일만 대강하고 시간 되면 이렇게 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턴 했던 기관에서 리포트를 제가 다 받아보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좋지 않게 평가를 했어요. 결국 그런 학생들 경우에는 갔다 와서도 자기가 그렇게 그 인턴에 대한 그 헌신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취업하고도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그런 게 실패 사례죠. 다시 보면 그렇게 되면 좀 안타깝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부에서 강연을 해주셨지만 참 정보 싸움이란 말을 아까 하셨는데 되게 정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공부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부에서도 이창민 교수님의 강의는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